어느 순간 정도 되면 이게 애국심이 발동을 하는 중국 국내 수요처가 있겠죠. 0%대 MS가 중국 국내에서만 유의미한 숫자가 나와도 더블 디짓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뭐 5%, 10% 간다 그러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뺏기는 건 아니겠지만 로컬 마켓의 부분적인 부분은 애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데미지가 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신영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한국 들어오셨다고. 네. 네네. 항해에 계시다가 저희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오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와 주식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반도체로 잡은 이유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CXMT라고 하죠. 중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의 DDR5 수율이 80%에 된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네, 뭐 저도 모르죠. 근데 일단 만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그거는 창신 메모리의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LPDDR5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제 만드는 것과 양산 수율, 그렇죠. 뭐 일드레드 이런 거는 다른 양산 얘기니까. 수율은 또 다른 얘기니까. 예, 그렇죠. 근데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킹뱅크하고 그다음에 또 한 회사가 글로리웨이라고 있는데 글로웨이라고 그런 회사에서 만든 DDR5 시제품들이 이미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시리얼 넘버나 이런 것들이 창신 반도체가 만든 것과 일치한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고, 아하. 예, 그게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라 그러면 이미 뭐 팔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도 창신 반도체 쪽에서는 DDR5를 만들었다. 그래서 샤오미라든가 또 트랜션이라고 하는 좌닌이라고 하는 휴대폰 아프리카 1위 휴대폰 회사인데 네. 그쪽하고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를 다 거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는 것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간접 체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물론 뭐 어떤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뭐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건 4를 만들어낸 지 한 3, 4년 만에 이제 DDR5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은 해야 될 것 같지만 저희가 그래도 희망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수율 자체가 80%까지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간접적인 얘기는 뭐 2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질문을 DDR5로 드린 이유는 이게 중국의 반도체가 이 정도 기술력이고 우리나라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5년은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우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사실 대표님께서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뭘 알아야 될까요? 이게 좀 대표님 보시기에는 중국 반도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도 뭐 여러 섹터가 있겠지만 네. 사실 뭐 이 YTMC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도 그 낸드 쪽에 3D 낸드 만들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128단이네 뭐 몇 단이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섹터별로 쭉 나눠보면 창신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DDR4 이걸 만들어 메모리 반도체 하는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냈고 또 뭐 설계하는 쪽 같은 경우도 화웨이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섹터에서 AI 핀 만드는 데도 칩 만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쭉 봐야 되는데 우리는 EUV가 없다 요거에만 너무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EUV가 없는 상황에서도 레거시 반도체 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DUV 자체는 중국에 지금 기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DUB를 가지고 조금 더 EUV 근처까지 가는 뭐 7나노까지 가고 있는 그리고 화웨이에서 얼마 전에 만들었던 거는 7나노를 넘어서는 성능 5나노까지 근접하는 7나노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화웨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그 퓨라 70에 들어가 있던 거기에 대한 뭐 자체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객관적으로 또 밖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굳이 뭐 나노로 나누자면 6나노급은 된다. 아하. 예, 이런 얘기 또 그러니까 그쪽에 EUV가 없는 상황에서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원래 이제 EUV라든가 첨단 제조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고심을 안 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확보하지 못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런 제조 공정, 엔지니어링으로 대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했던 거 아닐까? 예, 조금 간과했던 거 아닌가. 아하. 근데 물론 뭐 이거는 이제 기술의 영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쨌건 EUV 라인도 북경 쪽에 청와대 쪽에서도 만들고 있고 또 상해 쪽에 SME라고 하는 상하이 마이크론 일렉트로닉에서도 EUV 기술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DUV를 넘어서. 그리고 화웨이 라인업도 그 EUV를 그 관련 심천에 있는 모든 그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하고 연합해서 심천시 정부가 끌고 가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네. 사지 못하는 거는 만든다. 이런 원칙이 지금 그 화웨이의 어떤 그런 기업 정신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떤데 있는 거 가지고도 해본다. 아. 그러니까 주저앉지는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고민 안 해보던 것들이 거기서는 일어나지만 과거에는 조금 어렵다, 무시했다 이렇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EUV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정말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EUV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 장비인 네. 거고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ASMR에서 만드는데 요 장비가 아마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갈 뻔했는데 이제 막혀가지고 그렇죠. 중국에 이 장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벌써 그것도 한 2, 3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중국에서는 야 저거 없으면 우리 포기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없어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계속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우리도 이거 저거 없으면 우리 못해라고 했던 것들이 오라 막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서구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번 돈으로 투자하고 어떻게든 빌려서 하고 뭐 이런 건데 중국은 좀 다른 양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반도체 펀드라고 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 3번 나왔죠. 그래서 2014년, 17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금년에 있었는데 네. 그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다 합쳐가지고서 120조 원이 넘고 120조 원. 한국 돈으로 금년에 나온 게 63조 원. 그러니까 3차 펀드가 그런데 1차, 2차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실패를 했을 텐데 네네. 그때 이제 지금은 사라진 기업이지만 청산이 됐지만 칭화윤이라고 하는 거의 뭐 그 사기 반사기였고 청와대 출신의 엔지니어가 뭐 이런 말은 뭐 하지만 좀 말아먹은 네. 예 그러면서 1차 반도체 기금과 2차 반도체 기금의 일부를 이제 다 흡수를 해버렸죠. 그리고 뭐 일부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CXMT에도 들어갔고 CXMT가 아마 2016년인가 생긴 회사인데 그래서 1차 반도체 기금, 2차 반도체 기금 일부씩은 다 받았을 겁니다. 근데 금년에 나온 그 3차 반도체 기금 자체가 이제 63조 규모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법이 그 보조금 주고 하는 게 한 5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500억 달러. 예, 뭡니까 5년 동안 나눠서 주고 하는 게 네.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받게 됐죠.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이런 60조 원이 넘는 돈을 반도체에 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쭉 해서 지금은 장비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향후에도 뭐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자기들 목을 죄어 올 거는 결국 EUV를 포함한 장비 쪽일 테니까 그쪽을 이제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수율이 나빠도 그쵸. 아니면 장비가 부족하면 이쪽 산업 전체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쪽이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가장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 저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대의 가장 큰 투자는 그 시대의 고통이 제일 큰 쪽에서 나온다. 근데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고통이 큰 거는 분명히 이쪽인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 63조 원 이래 버리면 올해만 아니요. 3차니까 이제 이거 3차니까 몇 년 동안. 지금부터 이제 예. 이번에 나온 63조 원이 몇 년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63조 원 정도의 규모면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의 그 순이익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규모가 뭘 안 했는데 야 네가 해야 된다 이제 이거 중국 입장에서 이 반도체 너무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보조금의 형태로 주어지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진 규모가 이렇거지 도대체 이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도 사실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집념의 결과로 지금 중국의 반도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그 과거의 경험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 힘들어지는 거 봤지.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 힘들어지는 거 봤지. 이거 한번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면 이게 무섭게 만드니까 제조업을 너무 잘해서. 네. 근데 그런 공포심이 있는데 반도체는 아니겠지 했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대결 구도에서 보면 또 미국은 이제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제 보관, 그래서 EUV도 못 가게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만 보면은 CXMT에 대한 제재는 이번에 좀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 혹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래서 CXMT는 내리받겠죠. 얘는 뭐 굳이 굳이 뭐 이게 D램 쪽이고 또 MS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 유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3사해서 SK하고 삼성하고 마이크론까지 해서 뭐 그쵸. 거의 100% 가까운 맞아요. 대만의 나냐죠. 나냐 테크 정도가 뭐 1, 2% 가지고 있고 맞아요. 나머지는 얘들은 뭐 제로 0점 몇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죠. 예. 근데 제가 이거는 뭐 그냥 뇌피셜인데 네. 이쪽에서 수율을 뭐 20%가 미니로 본다 그러면 맥스는 80이라고 아까 저희가 이제 네. 고레인지에 있는데 어느 순간 정도 되면 이게 애국심이 발동을 하는 또 중국 국내의 수요처가 있겠죠. 네, 애국심.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PC에만 들어가는 걸 텐데 이제 휴대폰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조금은 더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웨이의 메이트 60 그 이번에 퓨라 70 말고 네네네. 그 전 버전에 들어간 게 SK 하이닉스의 DDR5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미리 화웨이가 확보를 했었다는 그런 그쵸. 카더라였는데 어쨌건 들어가 있는 거는 100% 국산화가 안 된 상황에서 10% 남은 영역 중에 두 개가 이제 CMOS하고 이제 DDR5였는데 DDR5가 창신 메모리로 대체되는 순간에 중국 국내 시장에서의 이런 고사양의 점유율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MS는 걔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 생각에는 중국 국내 우리가 좀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 국내에서 이제 시장의 논리로 좀 밀리거나 아니면 애국심까지 포함돼서 이제 시너지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해외로 나와서 팔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던 물량이 딴 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얘들이 지금 거의 0%대 MS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국내에서만 유의미한 숫자가 나와도 뭐 더블 디짓 갈 수도 있다. 그렇죠. 10%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뭐 5%, 10% 간다 그러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뺏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어차피 로컬 마켓의 부분적인 부분은 애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데미지가 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 CXMT 뭐 거기까지 규제를 해 괜히 그 모냥 빠지게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점점 이게 그 애국심이라는 걸 이거 지금 국산 제품인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거 그렇죠. 볼펜 못 만들고 막 이럴 때 우리나라 거 써야 되고 뭐 이런다는 얘기 막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너무 빨리 올라온다. 아까 이제 대만의 나냐라는 회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도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이 회사 주가 보면은 이제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70% 정도 폭락했죠. 폭락한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이제 CXMT에 대한 두려움의
대한 반증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중국의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반도체 전문가시는 아니라는 가정하에 네. 어쨌든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CSMT에 대한 급부상 소식 이런 것들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원래 그냥 독과점 상태에 있던 시장 부분에서 경쟁이 발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3명이었는데 예. 4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또는 더 늘어날 수 예, 있죠. 예.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결국 그 밑단은 내주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는 게 있을 텐데 요 부분은 이제 저희 반도체 기술적인 부분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쨌건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나 그리고 그들의 필요성,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중국의 반도체 관련 그 4개 협회, 그러니까 반도체 협회와 통신 협회 이런 4개가 11월 달에 그 전체적으로 공동 그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미국의 반도체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이죠. 애국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국산화. 그러니까 외려 더 독려를 하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게 또 나왔으니까 뭐 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엔비디아 칩도 어차피 헤어져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미국의 기술로부터도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력 경쟁을 한다. 거기에서 한국계 반도체 기업이라고 중국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가 뭐 중국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네. 건데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못 따라오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못 따라오게 하는 건 어렵다. 그러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못 따라오게 할 수 없으면 내가 도망가야죠. 그렇죠. 그거밖에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이었죠. 그분도 이번 주에 해서 지난 로먼드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뭐 중국을 한번 잡아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헛수고였던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이 앞서 나가지 못하면 중국을 잡는 걸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의 제재가 시간을 벌어준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외려 결집 효과는 또 더 줬다. 중국 국내적으로 또 그쪽의 협회가 사실은 거기는 관이잖아요. 관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개입을 했겠죠. 하고 협회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결과들이 최근에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것.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애국심이라는 이야기를 또 막 하게 될 것 같은데 워낙 중국하고 미국의 그 첨예한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